사랑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원하는 것과 기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놓을 수 있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아픔 없이 내가 원하는 사랑에 대한 기억과 경험만 집어넣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로봇하고 사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인공지능 나중에 저 로봇하고 네네네. 교수님이라면 정말 사랑에 빠지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요? 그럼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네네. 예, 생각해봤는데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미스 코리아 같으신 분들이 네네. 제 말을 맨날 다 들어줘요. 나 오늘 회식하고 늦게 들어갈 거야? 그러세요. 나 외박할 거야? 차 바꿀 거야? 그러세요. 하는 대로 다 하시는데 나중에 그게 재미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다 조정을 하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도록 또 프로그램 해놓으면 되겠죠. 중간중간에. 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 100년 전에 누가 미국으로 가면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이란 개념 자체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스카이프로 얼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귀찮아요 사실. 그런 영원한 이별이란 개념이 없어졌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랑이란 개념도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는 않고 기술이 발달하면 30년, 40년, 50년 후에 사라질 거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무. 지금 이 녹화 다 끝나고 나가서 바로 사랑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픈 사랑, 뭐 짝사랑, 운명적인 사랑.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게 결국은.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아인슈타인 뭐 15% 사용했다고 하는데 기억력이 좋아지는 뭐 방법이 학생들 쭉 데리고 MRI로 뇌를 촬영해 봤더니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유전병이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확실히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사실 남자들은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을 좀 너그럽게 보셔야 되는 게 이거 맞습니다. 병이에요. 저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남자들은. 사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관계를 할 때 네.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확실히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뇌랑 연관이 네네, 아주 재밌는 질문이고 우연히도 네. 몇 년 전에 그게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왔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이제 여자분, 남자분들 데려다 놓고 컴퓨터 화면에 타인의 얼굴 표정과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뭐 슬픈 얼굴, 기쁜 얼굴 그런 식으로.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든 대부분 잘 맞춥니다. 그 장면을. 남자분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상대방이 남자일 때는 잘 맞추는데 상대방이 여자일 때는 잘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 남자 다 기억 위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할 때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하고.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거 외에 어떤 영역이 있냐면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약간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만약에 나라면 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대방이 여자일 때는 기억 위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저런 시어머니 있었지 하고 상대방이 남자라면 그 공감령을 통해서 우리가 착시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남자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본인의 기억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할 때니 그래 나도 군대 갔을 때 저렇게 힘들었지. 며느리의 문제는 상상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남자한테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남자들은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자분들이 원했던 건 그 문제를 분석하고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감을 바랬던 거예요, 사실은. 네, 맞아요. 개 나빠. 그러면 끝이었어요. 네. 이런 얘기를 과학하시는 여성 친구분이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유전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여자는 23번째가 XX인데 우리는 꼬리가 이따만 하나 잘렸잖아요. 보통 그 정도 잘리면 유전병이다, 그거는. 그런데 니네가 숫자가 우연히 다 반 정도 되니까
정상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그 정도면 이미 유전병이다. 아니 근데 정말 공감하는 게 저희 집사람도 저를 그렇게 낮게 봐요. 네네네. 이게 여성분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불쌍하게 네네.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자들을. 정말 우리 남자들을 좀 너그럽게 보셔야 되는 게 이거 맞습니다. 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은데 네네. 기억력이 좋아지는 뭐 방법이 있다면 근데 방법이 있다면 음식과 성욕과의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When you're sitting there. 어른들은 진짜의 쾌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가짜인 거죠. 푸드 포르노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실제로 먹어야만이 진짜 쾌락이 되는데 음식을 즐기지를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쾌락을 채우는 방법은 식욕으로 채우는 것은 나이 들면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은데 네네. 기억력이 좋아지는 뭐 방법이 있다면 근데 방법이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사용을 하고 이미 대치동에 학원을 하나 차렸겠죠. 제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저도 모른다는 거고 적어도 제가 아는 면에서 가장 기억에 도움되는 거는 크게 두세 가지 정도일 텐데 하나는 항상 그 새로운 상황, 새로운 정보를 접근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뇌를 계속 작동하게 만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기억, 모든 기억이 수면 상태에서 만들어진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서 이제 학생들 중에서 내일 시험,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오늘 밤을 새고 공부하는 게 가장 바보스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정보를 뭐 대본 같은 거 외우실 때 그 전날 그냥 그걸 쭉 읽으세요. 읽고 바로 주무세요. 뇌에서는 거꾸로 가장 최근에 접근한 정보가 기억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전날 다 리뷰를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도 하셨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없는 건 없겠지만 수면 상태에서 그게 또 한 번 그 학습 기능으로 해서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적어도 꼭 7시간, 8시간은 주무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정말 기억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해요. 교수님도 공부하실 때 그만큼 주무셨습니까? 저는 인생을 대체적으로 자면서 보냈어요. 자는 걸 아주 좋아하면서요. 뇌 과학자로서 뽑는 최고의 SF 영화는 뭡니까? SF. 네, 정말 제 수준에 딱 맞는 네, 질문이죠. 어렵네요. 워낙 SF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네. 눈에 즐거움을 주는 SF로서는 스타워즈겠죠.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아이맥스에서 네. 그거를 보고 6살 이후에 제가 이렇게 흥분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극장에 나오면서 이 레이저 광칼 살려고 그러는데 안 팔더라고요, 이거를. 또 하나 지적으로는 아마 그녀였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 봤었던 것 중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어떻게 지내? 하면 다 좋대요. 물론 물어보는 사람도 관심 없이 물어본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도 의미 없는 대답을 하고 둘이서 신나게 엘리베이터 타고 5분 동안 얼마나 지금 인생이 즐거운지 얘기하고 근데 아파트에 딱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은 다음에 고개 푹 숙이고 외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2016년 일상생활도 이미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보면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다들 즐거운 거 올리죠. 그렇죠. 그럼 그거 보니까 나만 불행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도 또 나의 좋은 사진 보고 똑같이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조금 더 솔직해져서 마음을 열면 사실 훨씬 더 편할 텐데 이제 인간 간의 관계 사이에 항상 기계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인간 대 인간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대 기계 대 인간 관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도 모르게 기술하고 이렇게 융합된 호모사피엔스가 되지 않았나. 분명히 뇌를 지배함으로써 윤리적으로 네네. 반발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과학자 입장에서 어떠한 반박을 하실 건지.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고요. 사실 뇌과 결과 저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어느 학생들 쭉 데리고 MRI로 뇌를 촬영해 봤더니 이제 뭐 감성적인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뭐 즐거운 사진 아니면 좀 덜 즐거운 사진 그리고 간혹 잔인한 사진들.
그런데 이 학생 중에 몇몇 학생들은 이 잔인한 사진을 볼 때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얘네들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이 학생들은 아무 짓 안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100% 사이코패스가 된다라는 증거도 없어요. 100% 인과관계가 아니니까. 단 일반인들보다 높은 확률로 아마 될 거다라는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아무것도 죄를 안 진 애들인데 미리 감옥에 보내야 되나? 아니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생깁니다. 더구나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미래 사회에 내 기억을 내가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럼 이걸 사회에서 허락해도 되는 건지. 내 기억을 바꾼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바뀌는 건데 우리 각자가 다 제각기 기억을 만든다면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한순간부터. 각자가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세상에 살고 다른 대한민국을 기억할 텐데 협업이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지만 아까 예제 보여드렸던 것 같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 될 것 같잖아요. 그건 확실히.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게 우리의 또 그 일인 것 같고 나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김대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뇌의 착시라는 부분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것은 뇌의 착시에 의해서 보이는 거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나는 좀 못생겼으니까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다. 나는 좀 살이 쪘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저는 내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